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혹시 최근에요. GS25 편의점 가셨다가 어, 내가 늘 마시던 그 맥심 티오피나 맥스웰 하우스 마스터 커피 그거 어디 갔지? 하고 좀 당황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네, 그런 경험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GS25가 동서식품의 일부 인기 커피 제품 발주를 딱 중단해버린 사건. 이게 왜 일어났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상품 몇 개 바꾼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제조사랑 판매사 사이에 좀 복잡한 그런 역학관계가 숨어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오늘 서울경제신문 6월 11일자 기사를 토대로 이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네, 그래서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또 양쪽 입장은 뭔지, 그리고 이게 예전에 그 햇반 대첩이라고 불렸던 사건이랑 비교되는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국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것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죠. GS25는 왜 잘 팔리는 동서식품 커피를, 그것도 인기 제품을 왜 갑자기 발주 중단했을까? 네, 기사를 보면 지난 5월부터 동서식품 커피가 한 30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무려 14종의 발주를 멈췄다고 해요. 5월 첫 주에 8종, 둘째 주에 또 6종, 이렇게 sensa적으로요. 맞아요. 여기에는 진짜 우리한테 익숙한 티오피나 마스터 브랜드 같은 대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부 다 안 파는 건 아니고요. 스타벅스 커피 제품이나 일부 맥심 티오피 같은 거 한 16종 정도는 계속 발주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럼 GS25, 그러니까 GS 리테일 쪽 공식 입장은 뭘까요?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상품 운영 효율화예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맛이나 용량의 제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정리하는 거다. 이런 설명이죠. 아, 효율화요. 그 근거로 든 데이터가 있던데요. 네, 맞아요. SKU라고 하죠. 취급하는 품목수 하나당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 이걸 분석해 봤더니 동서식품 마스터 브랜드가 한 11.4% 정도인데 근데 경쟁사 제품들은 더 높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레스비가 33.7%, 조지아가 32.6%, 칸타타 22.4%,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동서식품 매출 비중이 좀 작다. 그래서 중단 대상이 됐고 앞으로도 다시 발주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어요. 계획이 없다. 꽤 단호한데요. 근데 동서식품 입장은 좀 다른 것 같던데요. 네, 동서식품 쪽 이야기는 단순히 그 매출 효율성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연초부터 납품 가격이나 여러 조건을 두고 계속 협상을 해왔는데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죠. 합의가 안 돼서 결국 발주 중단까지 갔다. 네,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도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는 하고요. 여기서 이제 업계 시각이 좀 중요해지는데 겉으로 내세운 이유 말고 다른 갈등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업계에서는 혹시 판매사인 GS25가 막강한 유통 파워, 이걸 이용해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납품 단가를 더 깎아달라거나 아니면 프로모션 행사, 뭐 1+1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더 자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조사인 동서식품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그럼 발주 안 해. 이런 식으로 압박 카드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딱 그 예전 사건 떠오르게 하네요. 쿠팡이랑 CJ제일제당. 아, 네. 햇반 전쟁. 그때도 비슷했죠. 납품 단가나 마진율 문제로 갈등하다가 쿠팡이 햇반이나 비비고 만두 같은 CJ 핵심 제품 발주를 딱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통 채널과 제조사 간의 힘겨루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고질적인 문제죠. 특히 이번 GS25랑 동서식품 갈등에서는 그 핵심 쟁점 중 하나로 행사 횟수가 지목되고 있어요. 1+1 같은 거요. 아, 프로모션. 하긴 편의점에서 커피 살 때 행사하는 거 보고 고르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바로 마시는 RTD 커피는 편의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 본사에서 행사 더 해달라 요구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걸 무시하기가 참 어려운 구도예요. 실제로 그 행사 계획 비교한 거 보니까 차이가 좀 나던데요. 네, 올해 GS25 행사 계획을 보면 예를 들어서 조지아나 칸타타, 큰 캔, 275ml는 1년에 12번씩 행사가 잡혀 있는데 동서식품 TOP는 5번밖에 안 됐다고 해요.
12번 대 5번이면 차이가 꽤 크네요. 네, 작은 캔 기준으로 봐도 칸타타는 8번인데 TOP는 딱 1번. 그러니까 이런 행사 횟수 차이가 이번 갈등의 어떤 직접적인 불씨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좀 더 크게 보면 사실 음료 시장에서 편의점 힘이 정말 세잖아요. 그렇죠. 판매 비중도 워낙 높고 또 매장의 냉장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무기로 제조사와의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 진짜 슈퍼갑의 위치에 서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원두 가격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요. 국제 원주 가격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엄청 커진 상황이라 판매사의 모든 요구, 특히 수익성을 깎아먹을 수 있는 과도한 할인 행사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졌을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입장이 팽팽하네요. 판매사는 또 요즘 소비 심리 안 좋으니까 고객 끌려면 프로모션이 절실할 거고요. 네, 각자 사정이 있는 거죠. 이게 딱 부딪히는 형국입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GS25가 동서식품 일부 커피 발주를 중단한 이 사태. 겉으로는 상품 운영 효율화라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납품 조건, 특히 그 프로모션 행사 횟수를 둘러싼 제조사와 유통사 간의 오랜 힘겨루기가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햇반대첩처럼 유통 대기업과 제조 대기업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좀 표면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그냥 두 회사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유통 구조 안에서의 압력이나 협상 결과는 결국 우리 소비자들이 편의점 선반 위에 어떤 제품을 보게 될지, 또 어떤 가격으로 사게 될지, 어떤 할인 혜택을 받게 될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당장 내가 즐겨 마시던 커피가 없어지는 불편함은 어쩌면 시작일 뿐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원가 상승 때문에 힘든 제조사, 또 고객 유치가 절실한 판매사, 이 둘의 줄다리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편의점 매대 위의 상품 다양성이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힘겨루기의 최종 비용은 과연 누가 또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게 될지 한 번쯤 자같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